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절대 겪고 싶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한 번쯤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플란더스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벨기에의 사이클리스트 요한 뮤제우 선수입니다. 지옥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파리 루베, 그리고 코블스톤으로 유명한 투어 오브 플란더스, 이 두 대회에서 각각 3차례씩 우승한 유명한 벨기에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자전거와 관련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Crashing is part of cycling as crying is part of love. 사랑하면 울게 되듯이 자전거를 타면 낙차를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전거 사고, 낙차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 낙차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늘 갖고 계실 겁니다. 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초보는 말할 것도 없이 중급자, 상급자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클릿 신발을 신고 제자리에서 꽈당하고 넘어지는 경우부터 자동차와 부딪히거나 자전거와 부딪혀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낙차에 대한 두려움은 늘 우리 라이더에게 있습니다. 낙차 사고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한 뮤제우의 말처럼 낙차는 어쩌면 우리 라이더에게 숙명처럼, 운명처럼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몇 번의 낙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 낙차 경험을 공유하면서 낙차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가지 정도의 낙차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눈길과 빙판길에서 낙차하는 경우입니다. 겨울에 무슨 자전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보 시절에는 자전거를 타고 싶은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하 15도에도 자전거를 끌고 나갑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눈길에서는 넘어져도 눈이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빙판길에서 낙차를 하게 되면 부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얼음이 낀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겨울에는 도로 주행할 때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낙차 유형은 자동차와 부딪혀서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아슬아슬한 순간이 몇 번 있어서 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자동차나 자전거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멈춰야 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주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에서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낙차 사고의 세 번째 유형은 호를 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도로에 웅덩이처럼 움푹 패인 곳, 이곳을 자전거 바퀴가 지나갈 때 차체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핸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할 때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쳐서 낙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낙차 사고는 특히 야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밤에 주행을 할 때는 전조등, 라이트를 아주 밝은 걸 쓰셔야 합니다. 낙차 사고의 네 번째 유형은 다운힐 중에 발생하는 낙차입니다.
다운힐에서 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의 정도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운힐에서 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와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자동차가 다운힐에서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자전거만큼 가볍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자동차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전거보다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추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반대편 차선에서 헤어핀을 돌아 나오는 자동차가 있을 때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동차를 내리막길에서는 추월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잡아서 천천히 내려간다고 생각할 때 뒤따르던 라이더가 추월해서 지나가다가 앞에 있던 라이더가 핸들을 꺾으면서 서로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자전거의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차든 자전거든 추월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동물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요. 영동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절개지에 만든 도로여서 양쪽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그 옹벽에서 고라니가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고라니가 뛰어내리는 걸 저도 봤고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이미 브레이크를 잡기도 전에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자전거는 날아가고 저도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고라니는 제 앞바퀴에 부딪혀서 도로 갓길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고라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요. 저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피도 좀 흘리고 여기저기 타박상을 많이 입었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저지가 그 사고 당시 때 입었던 옷인데요. 앞면은 멀쩡하지만 뒤를 보시면 처참합니다. 사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제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저지뿐만이 아니고 빕도 쓸리고 찢기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낙차 사고의 또 다른 유형은 헤어핀에서 발생합니다. 헤어핀을 돌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감속을 해서 안전하게 헤어핀을 돌아 나와야 되는데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을 경우에 원심력에 의해서 자전거가 도로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도로 갓길에 설치해둔 가드레일 쪽으로 자전거가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로 도로에서 밀려나온 모래들이 쌓여 있고요. 가을에는 낙엽들이 그쪽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모래든 낙엽이든 슬립이 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운힐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갓길로 밀렸을 때 슬립이 나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차 사고를 포함해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일까요? 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한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강의 자전거 규정 속도는 시속 20km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면서 달리는 라이더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속하는 라이더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한강은 자전거 라이더들만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휴식 공간이죠. 특히 주말에는 아이 손잡고 한강에 산책하러 나오는 젊은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고, 그에 따라서 낙차 사고도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강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비가 온 다음 날 한강 자전거 도로에 물웅덩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웅덩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 꺾었는데, 마침 그때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제 핸들바를 치면서 지나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날아가고 저도 공중으로 떴다가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난간을 부딪히고 도로 안쪽으로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바깥쪽으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로 난간 바깥은 4, 5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바닥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떨어졌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추월하려는 욕심 때문에 사고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항상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추월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에 입문해서 약 2달 정도 되던 햇병아리 시절이었습니다. 완전 초보 시절이었죠. 동호회 그룹 라이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를 칠 뻔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긴 했는데, 저도 자전거 속도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핸들을 틀면서 그 속도를 유지한 채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면 아이와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틀지 못했어도 아이와 부딪혔겠죠. 그 경우에는 더 큰 사고가 났겠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만약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였다면 저는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었겠죠. 그날 이후로 자전거는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입니다.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자전거 취미를 사고 때문에 그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안전하게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경험한 자전거 사고, 특히 낙차 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탑시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